어머나, 이건 언젠가 필요할 거야. 아직 멀쩡한데 어떻게 버려?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여러분의 집에도 이런 말들로 지켜지고 있는 물건들이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삶을 묶어두는 물건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현대인의 가정에는 무려 1만 개가 넘는 물건이 있다고 합니다. 50년 전 우리 조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거의 5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건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있진 않을까요? 특히 50대 이후 평생 모아온 물건들은 어느새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가 되어 우리의 삶을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물건을 비울수록 마음은 채워진다는 역설적 진리를 오늘 함께 발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0대 이후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쌓아두고 버리지 못하는 물건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많은 가정을 방문해 보면 어디에 발을 디뎌야 할지 모를 정도로 물건으로 꽉 들어찬 집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방 안에 다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건에 둘러싸여 정작 본인은 간신히 이불이나 침대 위만을 공간 삼아 생활하는 모습입니다. 집이 넓고 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넓은 집은 넓은 집대로 더 많은 물건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양이 있느냐 없느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와도 무관하며 나이 또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소유하는 물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첫째, 무의식 중에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선물 받은 것부터 충동적으로 산 것까지 똑같은 용도의 여러 물건들을 켜켜이 모아둡니다. 둘째,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쓸 일이 없는데도 처분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젊은 사람들 중에는 한 번도 입지 않아서 가격표조차 떼지 않은 옷까지 산더미처럼 쌓아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가전제품을 사고도 헝것이나 고장난 것을 버리기 아까워 처박아 둡니다. 빈 음료 유리병, 빈 깡통, 빈 상자, 종이봉투 같은 것도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하고 쌓아둡니다. 흔히 버리긴 아깝다고들 말합니다. 버리지 않고 기부하거나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아둔 물건은 나의 관심과 노력을 잡아먹습니다.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리해야 하는데 하는 찜찜한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가지고 있으면 결국 사용하게 되고 어지럽게 되고 내 일상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버려서 아까운 게 아니라 버려야 비로소 개운해지는 것입니다. 50세에는 50세에 어울리는 물건들의 의지에 최대한 단순하게 살면서 아름답고 우아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쌓아두지 않고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50부터는 절대 사면 안 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실천하기 위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의외일 것 같지만 그것은 바로 수납 제품들입니다. 서랍장, 리빙박스, 책장의 용도별로 인덱스를 붙인 수납함, 냉장고를 환상적으로 정리해 줄 것 같은 온갖 칸막이와 용기들은 단언하건대 심플하고 아름다운 일상을 사는데 필요 없는 물건들입니다. 모든 물건이 담길 수 있는 것은 새롭게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살이 규모가 커지다 보니 냉장고가 점점 늘어나서 세대씩 사용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미스터리입니다. 냉장고가 부족해 대수를 늘려도 어느새 전부 다 꽉 차버리고 맙니다. 이곳은 한번 들어간 음식이 밖으로 다시 나오지 않는 곳, 흡사 블랙홀과 같습니다.
수납 공간은 이렇듯 물건을 빨아들이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정리하고 사용하고 챙기는 데 들어가는 나의 에너지와 시간마저 빨아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작 내가 활동하고 휴식하고 숨 쉬어야 하는 공간까지 잡아먹습니다. 수납할 공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을 다 채우게 됩니다. 그 말은 결국 무엇인가 물건이 점점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공간이 없으면 일찌감치 처분해야 할 물건을 계속 품고 있게 됩니다. 심지어 불필요한 물건을 수납하는 불필요한 수납 도구와 가구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물건을 모시고 사는 지경입니다. 일상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물건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은퇴 후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물건 정리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니 어느 것 하나 쉽게 버리기 어려웠던 거죠. 특히 문제가 됐던 건 책이었습니다. 2,000권이 넘는 책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은 모두 기증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아까워하던 지인은 막상 책장이 비워지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소중하고 자주 보는 책 200권 정도만 남겨두고 새 책을 사더라도 읽고 나면 바로 기증한다는 원칙을 세워 지키고 있답니다. 책장이 비워지자 집안 전체가 환해지고 공간에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미니멀리즘의 출발은 정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쓸모없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뺄셈한다고 해서 무조건 버리고 소유하지 않고 욕망을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올려줄 몇 가지 핵심적인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것으로 정해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사들여 보관해 두는 것이 아니라 품목마다 정해진 개수를 소유하되 좀 더 신경을 써서 장만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첫째, 속옷입니다. 속옷은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의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형도 바뀌기 때문에 젊을 때처럼 아무거나 골라서는 소화하기 힘듭니다. 목욕탕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관리되지 않은 낡고 늘어진 속옷은 자신의 이미지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급적 순면 제품, 조임이나 변형이 덜한 제품을 고르고 종류별로 최대 7장을 넘기지 않되 1년에 한 번꼴로 모두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수건입니다. 수건은 웬만해서 내 돈 주고 사는 일이 적은 물건입니다. 판촉물 등으로 쉽게 얻을 수 있어 오히려 버리고 버려도 계속 쌓이는 게 수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얻은 수건 대부분은 품질이 떨어지고 흡수력도 좋지 않습니다. 질 좋은 수건은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물기를 빠르게 흡수해 세균 번식도 방지합니다. 잘 말린 좋은 수건이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니 베스타월은 1인당 2장, 페이스타월은 1인당 최대 7장, 핸드타월은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수건을 보관하면 오히려 이전에 사용한 것인지 새 것인지 구분이 어려워지고 보관 공간만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탁 후 완전히 건조시켜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건 역시 탄력과 흡수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미련 없이 교체해야 합니다. 셋째, 침구류입니다. 하루에 3분의 1을 보내는 침대에서 사용하는 침구류는 우리의 수면 품질과 직결됩니다. 몸에 직접 닿는 침구는 수면이나 린넨 등의 천연 소재 제품을 깨끗이 관리하세요. 가능하다면 계절별로 적합한 소재의 침구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면이나 린넨, 겨울에는 따뜻한 플란넬 소재가 적합합니다. 침구류는 누렇게 변색되기 시작하면 즉시 교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침대 커버와 시트, 베개식 커버는 2세트 정도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세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베개와 이불솜은 적어도 2에서 3년에 한 번은 교체하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손님 맞이 용도의 여분 침구는 한두 벌 정도면 충분하고 더 필요하면 렌털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용하지도 않는 침구류가 그저 옷장만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여분의 침구는 과감히 정리하고 정말 필요한 것만 높은 품질로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50이 되면 물건 사는 법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집안일은 한편으론 재밌기도 하지만 대체로 귀찮고 싫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시간과 체력 소모가 현저히 달라집니다. 공장을 가동할 때에도 부품 재고를 줄이고 공정을 최적화해서 최소의 인원으로 최선의 결과를 내는 전략적 경영이 중요합니다. 집안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일종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나만의 공정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집안일의 부품인 온갖 물품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 출발입니다. 쓸모없는 부품 재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가용 가능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식재료 같은 재고는 시간이 흐르면 사용 가치가 제로가 되는 자원입니다. 아니, 힘들게 버려야 하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는 워낙 많이 소비되기도 하고 여러모로 시간도 부족해서 주말이면 대형마트에 가서 대용량 물품을 잔뜩 사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잔뜩 사다 놓으면 왠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두었다는 느낌이 들어 뿌듯해집니다. 한 번 장을 보는데 수십만 원은 너끈히 쓰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음 주가 되면 또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수입이 점점 적어지는 노후를 생각하면 언제까지고 이런 뭉텅이 소비를 지속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50이 되어 주거 공간을 작게 유지하기로 결심하면서 자연스레 대용량 제품을 구매하던 패턴은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용도실이나 식재료 팬트리 같은 것이 없다 보니 많이 사면 싸게 준다고 유혹하는 제품들을 사다가 쌓아둘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적게 사고 소포장으로 사고 이미 산 것을 다 쓰고 나서야 새 물품을 사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는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디플레이션 사회다 보니 점점 더 싸고 좋은 물건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잔뜩 사두었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다 쓰지 않게 되는 물품들의 종류는 세정용품부터 청소 도구까지 수없이 많습니다. 소비 패턴을 바꾸고 나니 생활비 지출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쓰지도 않으면서 쌓아두는 물품들이 줄어드니까 한쪽을 짓누르던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쾌감마저 듭니다. 쇼핑하는 데 드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어차피 사지 않을 코너에는 아예 들를 필요도 없습니다. 요리에 한창 열을 올릴 때에는 특이한 향신료 같은 것이 있으면 보이는 대로 수집하기도 했습니다. 잘해 먹지도 않는 이탈리아나 프랑스 요리에 쓰는 값비싼 재료들이나 고가의 식기나 커트러리도 이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럴 비용이면 훌륭한 레스토랑에 가서 대접받는 편이 훨씬 만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된 때문입니다. 50부터는 음식도 버려야 삽니다.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음식을 남기는 게 극도로 죄악시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젠 넌센스입니다. 물론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음식을 준비하고 버리지 않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배가 부르거나 영양과다라면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남기는 편이 더 낫습니다. 아까우니까 다 먹자는 태도가 과거에는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비만의 원인일 뿐입니다.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어야만 합니다. 배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는 다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대사증후군의 식단 관리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밀가루나 버터가 들어간 케이크나 빵은 중년 이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메뉴입니다. 단백질 식품이나 현미나 귀리, 보리 등 겉껍질이 포함된 곡물을 섞어 건강하게 지은 밥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놓고 디저트나 입가심 명목으로 그보다 더 높은 칼로리의 식품을 추가로 섭취해서 체중 증가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일이 흔합니다. 이 대목에서 뜨끔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의 몸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없애주었으면 하는 습관입니다. 때로 업무나 집안일에 치여서 밥을 차리기 싫은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어도 무방합니다. 매일 먹는다면 곤란하겠지만 가끔은 괜찮습니다. 여기에 우유, 채소, 과일을 곁들인다면 꽤 괜찮은 한 끼가 됩니다. 도시락 가게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도 괜찮습니다. 음식은 꼭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게 50 이후의 삶입니다. 나한테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무슨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될 거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특정한 상황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잘 정리해 두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과 관련된 핵심 서류들을 모은 인생 금고를 만들어 보세요. 흔히 중요한 물건은 한 곳에 두지 말라고 하지만 저마다 분산시켜 두면 중요한 때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은행 통장, 증권 권리증, 보험증서, 연금 이력, 세금 관련 서류, 채권 채무 관련 서류, 영수증 등 중요한 서류들을 투명 비닐 포켓과 클리어 파일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인생 금고의 목적은 가족 누구라도 손쉽게 자산 관련 내역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물품들도 미리 모아두세요.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거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속옷, 양말, 핸드타월 등 간단한 물품과 비상용 배터리, 현금, 긴급 의약품 같은 비상용품을 넣어둔 생존 배낭을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의 물건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이 단순한 질문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당신의 삶에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는 해방의 순간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무의미한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 것인가, 아니면 진정한 행복과 여유로움 속에서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5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갖게 된다는 역설이 참됨을 알게 됩니다. 지금 바로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버리지 못했던 그 물건, 오늘 과감하게 버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달라질 것입니다. 물건의 무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50대는 끝이 아니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물건은 버리고 기쁨은 채우고 삶은 가볍게. 이것이 50대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변화 여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어떤 물건을 버리셨는지,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